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소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북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모군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군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해 학생인 제이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폭력 서클에 가입한 한 학생은 30차례 이상 팔과 다리, 가슴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이군이 7, 8차례에 걸쳐 돈을 가져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제이군이 미니홈피를 통해 또 다른 학생이 숨진 이군을 괴롭히는 데 도움을 줬다는 글을 남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괴롭힘까지보다는 그냥 타인 같은 애를 부렸던 적 괴롭힌 거지. 괴롭혔을 때 살기 싫다 그런 소리는 자주 했어요.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3명은 숨진 이군에 대한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폭행에 대한 어떤 강도는 차이가 나겠으나 그런 걸 인정은 합니다. 연필로 뒤에 찌르고 이런 걸 폭행이에요. 예.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지난달 미니홈피에 숨진 이군을 괴롭히니 재미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군과 가해 학생 3명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해당 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매일신문 한윤주입니다. 학교 폭력과 학업 압박 때문에 경북 안동과 영주에서 연이어 중학생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6일 경북 영주에서 중학교 2학년 이모군이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7일 경북 안동에서도 중학교 2학년 김모 양이 학업 스트레스를 이유로 투신했습니다. 경찰은 이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유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김모 양이 아파트 창문에 매달린 이군을 목격하고 사촌 오빠와 함께 이군을 구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7일 투신한 김모 양의 유서에는 학교에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끌려다니는 방법을 배웠다며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동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김 양은 가정 환경과 학교 생활이 원만했다며 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은 김 양의 자살 가능성 자체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신창규 씨는 학교 폭력 대책이 대도시에만 집중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대책이 파급될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인 사망 원인 4위가 자살이라며 정부가 학생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 폭력에만 집중하는 것은 일시적 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자살 자체에 대한 예방 작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형마트들이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매출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됩니다. 대형마트들이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지만 홈플러스는 최근 일부 매장의 개장 시간을 2시간 앞당긴 오전 8시로 조정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개장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마트 3사는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무를 시행하면 최소 월 10%대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종일 문을 여는 대형마트 매장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8시 이후 개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대형마트 업계의 시각입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판매원에게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라도 개장 시간을 앞당겨야 매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현준, 김성현 선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프로야구 경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LG 트윈스 투수 김성현, 박현준 선수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전 프로배구 선수 연모 씨와 핵심 브로커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씩을, 여자 배구 선수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전 현역 배구 선수 6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브로커 등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김성현, 박현준 선수는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친 데다 경기 조작 횟수가 많지 않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로배구 승부를 조작한 염 씨와 브로커 김 씨 등은 조작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도가 20일까지 2012 상주 농업기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012 상주 농업기계 박람회가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모든 농업기계 및 기자재 등에 대한 종합 전시장으로 국내 150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최신 농기계 680여 개 모델이 전시되며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업인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정보 교류의 장인 동시에 FTA 체결로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는 우리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19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